예, 안녕하십니까. 매부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대신 물어봐 드리는 대물 시간입니다. 오늘 8월 4일 84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온 날인데요. 오늘 긴급히 박합수 KB금융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점심까지 걸어주시고 또 대문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과 함께 공급 대책 샅샅이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오늘 84 공급 대책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최근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오히려 이 거래량도 많이 늘고 또한 이제 여기에 또 전세 가격 급등까지 이어지면서 상당 부분 이제 시장의 실수요자들이 좀 불안한 상황이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전월세 3법에다가 이 매매 시장에 따른 또 그런 이런 집중력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혼돈 상태인데, 자, 이것을 이제 공급 대책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발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위주의 이런 매수자층이 이번 물량을 보고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대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신규 택지 발굴에서 우리가 33,000가구가 잡혀 있습니다. 이 알짜 입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입지 어디일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총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그 물량은 13만 2천 가구예요. 네. 13만 2천 가구고, 요거를 좀 분야별로 간단하게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공급되는 게 3만 3천 가구. 기존에 이제 없던 곳을 그렇습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됐던 이런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대부분 또 알짜 물건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고밀화, 도시의 그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늘리는 물량이 2만 4천 가구예요. 쉽게 말해서 30층 지을 거면 50층 짓는 이런 식이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물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시장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관심 분야가 있는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에요. 이 정비 사업 물량을 무려 7만 호, 전체 오늘 발표된 13만 2천 가구의 절반이 넘는 7만 가구를 이 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5천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총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신규 택지 발굴 3만 3천 가구인데요. 역시 최대 관심사입니다. 시장에 널리 좀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지금 어딘가가 상당히 관심지로 떠오릅니다. 내용을 살짝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 그동안 이제 널리 알려졌던 부지가 있는데 다름 아닌 태릉 골프장입니다. 우선 제가 지도를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홍색 바탕으로 나타난 영역이 이제 서울시의 그런 지도인데, 서울시 끝자락, 동북쪽 끝자락에 태릉이 있습니다. 태릉. 이 녹색으로 표시된 데는 육군 사관학교 부지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구리 갈매지구가 개발돼 있고, 여기 지하철역은 경춘선입니다. 갈매역. 물론 요 북쪽에는 이제 별내 신도시, 남양주 별내 신도시가 같이 접해 있고, 이 별내역은 향후에 GTX 비노선역이 정차하게 되고, 지금 암사에서 지금 그 별내선이라고 8호선 연장 공사 중에 있어요. 23년도에 개통인데 이 별내에 가서 닿게 됩니다. 잠실까지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잠실권 바로 이 남양주 별내 신도시가 GTX와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게 되면 동북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그런 역할이 기대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태릉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태릉 골프장은 입지가 이 남동양 부지로, 남양 부지로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아주 핵심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주거용지 중에서는. 뒤쪽에 이제 이렇게 산자락까지 있어서 나름대로는 주거 환경 면에서는 양호한 이런 부지인데, 여기에 이제 10,000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교통 개선책을 같이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갈매역 이용이라든가 내지는 이 화랑대역이나 6호선 7호선 태릉 입구역 이런 곳을 이제 연계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이전 계획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자체가 네. 뭐 여기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이 육군 사관학교 부지가 바로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지로 떠오르는 핵심 부지가 있게 되는데, 네. 다름 아닌, 용산의 캠프킨 부지입니다. 네.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용산은 향후 미래 가치가 주목되는 그런 핵심 부지고, 서울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 한강이 이제 이렇게 동에서 서로 흘러가면서 네.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는 용산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용산 공원은 이제 90만 평 정도로 개발이 되고, 네. 동쪽에는 한남 뉴타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서쪽에는 국제업무지구. 예.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에도 이번에 8,000호에서 10,000가구로 2,000가구 늘려서 네. 여기도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삼각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전쟁 기념관이 있고 네. 바로 건너편 쪽에 이 캠프킨 부지가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전하면서 여기가 원래 당초에는 업무지구로서 50층짜리 빌딩을 5동을 지으려는 네. 계획도 있다는 뭐 이런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죠. 네.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야말로 바로 물론 이제 동향이긴 하지만 공원 조망이 가능한 이런 네. 핵심 입지로 부상한다는 겁니다. 도심에 이만한 부지가 나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 3,000세대급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단지의 관심이 제일 어떤 면에서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지는 그런 알겠습니다. 자리가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또 하나의 아주 핵심 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좀 이동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항이 또 과천으로 과천이죠. 네. 예. 정부 청사 앞에 과천 청사 앞에 바로 지하철 4호선 청사역이 있고요. 예. 요 배호지에 바로 그렇게 놓여진 요 용지가 네. 4,000세대가 들어갈 네. 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이 관악산 자락으로 남동향의 그런 그 방향성을 갖게 되겠죠. 네. 물론 이제 건너편에 이런 뭐 단지 뭐 2단지가 있고 여기 네. 레미안 슈루는 이제 기존에 3단지가 재건축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요새 여기가 평당 어느 정도 하나요? 기존에 재건축을 완료한 아파트들이. 이미 이제 4천만 원을 넘어선 상태고요. 뭐 거의 사실은 뭐 5천만 원에 육박하고 네. 뭐 그런 상태까지 가고 있는 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 과천의 가치는 이제 준강남이라는 그런 가치까지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 GTX C노선역이 네.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C노선을 타게 되면 향후에 예. 양재역이 한 칸이고요. 네. 삼성역이 2칸이에요. 두 정거장을 가면 삼성역까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0분 안에 삼성역에 도착할 수 가는. 있는 거예요. 양재역에 도착하게 되면 기존의 3호선과 신분당선을 그렇죠. 활용해서 네. 바로 이 강남 도심으로 내지는 이제 강북에 그런 뭐 예. 시청 강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네. 이런 입지가 되기 때문에 이 과천이야말로 청정 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는 아주 뭐 예를 들면 이제 준강남에서 준자를 떼야 될 정도로의 그 정도니까. 그런 입지로 부상할 네.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천 얘기 나온 김에 예.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번 3기 신도시 포함된 과천지구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선바역 주변에 이 자리가 네. 과천지구입니다. 이 자리 또한 충분히 이제 관심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에서 4천 가구가 추가로 공급이 되고, 네. 물론 이거 외에도 서울에 보게 되면 반포에 네. 조달청 부지가 있어요. 네. 그 조달청 부지에도 이제 1,000가구가 공급되면서 역시 강남 3구 서초에 또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가야 될 세 번째로 가기 전에 예. 이 과천을 비롯한 알짜 네, 입지에 이번 공급 대책이 포함되는데요.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네. 여기 이제 임대를 많이 짓게 되면 뭐 주변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예. 벌써부터 좀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당초 전 정부에서 있었던 행복주택에서 나온 경우가 네.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런 이제 일종의 약간 공공택지로 확보해서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대부분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대부분이다. 네. 아니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네. 신혼부부 같은 경우가 대부분 주류를 네. 차지할 거예요. 근데 이들을 가지고 임대 아파트라는 뭐 이런 명목으로
뭐 이렇게 멀리하는 경원시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은 다 우리의 같은 사회 구성원이고 별도의 그런 그 주거 집단이 아니다. 네.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어차피 내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렇게까지 뭐 배척하거나 네.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우려하는 것은 기후에 지나친 과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젊은 층이 들어오면 지역의 그런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더 생동감 있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알짜 부지를 개발해 놨는데 공급되는 물량이 조금 제 기대보다는 너무 좀 작은 게 안타깝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 첫 번째로 거론했던 태릉 CC 같은 경우에도 네. 만 가구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면적의 2배예요. 네. 헬리오시티가 9,510가구인데 그렇죠. 그러면 면적이 2배면 같은 용적률을 비슷하게 적용하면 2만 가구가 나죠. 2배 2만 가구. 뭐 네. 저는 이 정도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했었는데 다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을 이 2만 가구가 배정된 3기 신도시 용적률 네. 상향에도 갖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용적률 상향 고밀화로 인해서 우리가 늘리는 물량이 방금 이제 2만 4천 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2만 가구를 늘리겠다라는 네. 건데 너무 좀 아쉬움이 크다는 게 이제 제 전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3기 신도시가 사실은 기존에 이 신도시 자체의 물량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제 제일 많은 게 남양주 왕숙이고 뭐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렇게 5군데 해서 17만 3천 가구고,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 큰 부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안산 장상이라든가 방금 언급했던 과천이라든가 용인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그래도 뭐 한 10,000 가구 수준으로 좀 큰 데들이에요. 예. 이런 데 이제 물량을 포함해서 대략 한 20만 가구가 돼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물량을 좀 더 늘린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늘리는 게 11,000 가구에 불과해요. 기존의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그 큰 규모의 그런 지역에 10,000 가구밖에 안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아쉬움이 크다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신규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기도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린벨트를 하려다가 이것도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3.5기 신도시, 4기 신도시를 뭐 다급하게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예. 때문에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물량을 대폭 확대했어야 된다는 게 제 기존의 주장입니다. 예. 우리 도시계획학 박사님으로서 보셨을 때 네. 몇만 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대략적인 그 수치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우선 3기 신도시 5군데 중요한 여기에 네. 주택용지 비율이 20% 중반에 머물러요. 예. 이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개 이게 한 3분의 1 이상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가 좀 부족한 네. 주택용지 자체를 너무 작게 확보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음. 그래서 주택용지 자체를 늘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자체적인 용적률을 올리는 것도 네. 방법입니다. 현재 뭐 200% 정도인 용적률을 220%, 250% 정도까지도 올려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자체 용적률을 50% 정도, 내지는 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300%인데 여기까지도 올려도 무리는 없는 거죠, 사실상은. 예. 자, 여기서 자체 용적률 올려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보게 되면 용지 그 배분에서 산업용지, 이를테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물론 이제 지자체 요청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네.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배정이 돼 있어요.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급자족 형태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업용지를 많이 네.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불효불급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이 주택 공급 물량이다 보니까 이 산업용지를 상당 부분 전환해서 주택용지로 공급량을 좀 늘려야 되는 이런 아주 현실적인 네. 검토가 추가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녹지도 조금 비중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공원 녹지 비율이 말이죠. 지금 이게 30% 이상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분당 같은 1기 신도시의 그 공원 녹지 비율이 분당 같은 데는 19%, 2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당에 가면 녹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전혀 안 들죠. 왜 그럴까요? 이 신도시에 입주하는 이 자리에 주변은 다
다 산이지 않습니까? 다 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녹지가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를 구성할 때 이 그 도시 내의 녹지는 지나치게 높지 않아도 충분히 그 주변에 그 둘러싸인 이 그 자연 녹지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까지 네. 이걸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보시는 공원 거군요. 녹지 비율을 10% 정도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게 되면 이 또한 상당 부분의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3기 신도시 물량 중에서도 한 10만 호 정도까지도 최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대책보다 한 8만 가구는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주 손쉽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3기 신도시는 지정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이제 개발 전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여기서 충분히 더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크다. 네. 측면에서 너무 좀 아쉬움이 큰 알겠습니다. 상태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가장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부분입니다. 7만 호가 잡혀 있는데요. 절반이 네. 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 5만 가구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네. 2만 가구가 공공 재개발로 재개발. 잡혀 있는데요. 네. 먼저 이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일까요? 우선 이제 우리가 재건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비사업 쪽에서 민간 주도예요. 네. 조합이라는 그 시행사, 조합이 이제 시행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 형태의 순수한 그런 그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공이 가세해서 네. 거기에 같은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건데 자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은 또 뭐 두 가지로 나누긴 합니다. 공공 네. 이제 관리자 방식을 네. 통해서 한다는 거가 있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지분을 참여해서 같이 한다는 방식이 있어요. 예. 자 어떻게 됐건 뭐 관리에 참여하든 지분을 참여하든 간에 이 재건축을 활성화를 통해서 물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배 이상 기존의 세대수보다 2배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네. 건데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용적률 확대가 있어요. 네.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해서 300에서 500%가 최대 500%. 네. 지금 현재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400%인데 서울시 조례상 예. 이거를 법상한인 500%까지 늘리겠다. 네. 그리고 늘 관심이 있어 왔었던 35층, 50층 뭐 이런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구역에 한해서는 최대 50층까지 허용을 한다. 하는 내용까지 이제 포함이 돼 예.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인 뭐 예를 들면 주거 비율이 90%까지 이를테면 90%는 주거 비율이고 아니면 이제 10%는 비주거로다가 지어야 되는데 이 90%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고 뭐 공원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네. 이 재건축에 대한 물량 확대에 네. 충분히 지금 이제 심혈을 기울였다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네.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게 사실 이제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네. 또 정부가 가져가는 것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물량을 늘리게 되면 이제 늘어나는 물량이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 당초에 조합원 물량이 뭐 500호라고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이런 완화를 통해서 다시 500호가 늘어난다고 할 때 그렇죠. 그 늘어나는 500호의 절반 250%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합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의 그 사업비로 이걸 활용하는 예. 거죠.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업성이 네. 높아지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0가구의 250% 절반인 이를테면 이제 250가구는 기부 체납 형태로 가는 겁니다. 네. 이 기부 체납은 이제 공공이 분양을 하던 절반은 공공이 분양을 하고 네. 절반은 또 공공 임대로 가는 이렇게 또 반반씩 나는 형태. 공공 분양 절반, 공공 임대 절반. 네.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하튼 이 방식을 택하면 기존 조합원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받는 거는 맞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이거를 환영을 할지 이거는 네.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당초에 이제 조합원이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뭐 250%의 물량을 네. 에다가 더 그야말로 이제 추가적으로 절반 늘어나는 250%의 절반이니까 뭐 대략 125%가 되겠죠. 예. 이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충분한 그런 사업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다소 좀 이제 재건축 시장을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예. 압구정 현대라든가 뭐 대치도국의 우성성경 미도라든가 이런 이미 중대형으로 제일 작은 30평에서 60평대로 이렇게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는 단지는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예. 때문에 이런 단지들에서의 그런 참여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다만 현재 평형 구성이 네. 중소형 평으로 구성된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치 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31, 34평, 잠실 5단지, 네. 34, 35, 36평, 이게 30평대 네. 이런 단지들에서는 이를테면 뭐 여기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북의 재건축 단지들조차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아주 매력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업 속도예요. 누가 빨리 재건축에서 성공해서 부동산 시장에 그런 그 공급과 함께 선점을 하느냐 네. 이 가치가 또 중요한 그 맥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런 그 중소평형 위주의 단지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겠나 좀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만 가구 잡혀 있는 게 공공 재개발인데요.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에도 재개발 사업을 허용한다. 뭐 서울의 뉴타운 해제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늘 안타까워하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정비 사업 중에 뭐 절반 정도가 해제됐다는 거 보도도 이제 종종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일종의 꺼진 불을 다시 켠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그 정비구역 해제 지역의 부활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그런 기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희망을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발표 자료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해제된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이 176개소라고 하고 이 중에 강북에 무려 145개, 82%가 강북에 있다고 합니다. 이 노도강 지역에 뭐 이런 뭐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이 강북이지만 여기가 새 아파트로 개발되게 되면 이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상당히 오릅니다. 지금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도 새 아파트로 변신을 하게 되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전용 8호제곱미터 기준으로 이미 10억 원 이하가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상당 부분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든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7만 가구는 사실 이 기존 택지에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예상치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걸 이제 희망 수요를 지원해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약간의 그또 물음표도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이 참여를 유도해서 단시간 내에 이 개발 사업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3만 2천 가구 중에 7만 가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핵심 사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잡혀있는 꼭지가 도시 규제 완화 등으로 5천 가구 플러스 알파를 넣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떤 개념인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요건 이제 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라고 해서 SH공사 같은 데서 임대 사업 임대 아파트를 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을 이제 재건축하겠다는 이런 물량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 유휴공간, 그러니까 공실이나 이런 것들 뭐 전환해서 주거용으로다가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준공업지를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입주 요건을 장기적으로 임대 아파트지만 공실이 장기화된 이런 것도 의외로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활성화. 뭐 소득을 뭐 조정한다든가 이런 요건을 완화해서 추진하겠다. 뭐 전체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물량 역시 서민층에게 주거 안정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몰릴 것 같은데요.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이번 대책으로 나오는 주택을 누릴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분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또 공공 분양 형태로 나누는 건지, 아니면 민간 분양 형태로 나누는 건지, 둘 다 이제 청약의 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그 신규 택지 확보라고 그래서 이미 뭐 정부가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 보호하고 있던 이런 부지들은 사실 그 공공성이 좀 강한 부지잖아요. 여기에 일반 분양 물량을 넣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공 분양 형태로 상당 부분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들고 예. 일부 이제 공공 임대로 가치가 예. 병행하는 이런 식의 물량이 신규 택지에서 3만 3천 가구에서는 나타날 네. 것으로 예상이 든다. 나름대로는 그런 게 또 합리적이죠. 역시 이제 생애 최초자나 뭐 사회초년 이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공공 택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뭐 이제 조달청이나 넘어가야죠. 네, 캠프킴 이쪽은 이제 어렵겠다.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들고 네, 이제 3기 신도시 물량에서는 네. 역시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기 신도시 확대하는 물량이라든가 네, 가장 이제 중심은 역시 재건축 재개발이 정비 사업 예, 공공성 강화에서 나오는 7만 호 중에서 네, 일반 분양분이 또 여기 상당수 예. 포함이 되게 됩니다. 늘어나는 분의 절반은 네. 일반 분양을 하게 될 테니까 예. 이 물량이 사실은 상당히 관심 부문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일반 그러니까 민간 뭐 공공 분양 청약 대상이 아니더라도 예. 일반 분양 1순위 주자들이라도 이번 대책에서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곳은 상당히 많다. 물론 이제 그런 물량들을 좀 구체화되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상당 부분 대기 수요로 머물러도 될 만큼 이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가장 관심이 많을 만한 계층 어디가 될까요? 역시 이제 지금 30대, 40대 지금 뭐 일명 뭐 영끌이라고 그래서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예.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가 예상하던 예. 뭐 도심 고밀화가 됐던 신도시 공급 확대, 뭐 재건축 재개발 일정 부분 뭐 규제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역시 좀 전에 언급했듯이 더 물량을 확대했으면 아주 뭐 금상첨화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물량들이 대거 공급된다는 신호가 시장에 지금 이제 부여됐기 때문에 급히 매매를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없이 예. 일정 부분 기다리게 되면 이런 물량들이 확대돼서 나에게 충분히 기회가 온다는 그런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런 뭐 추격 매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좀 한 템포 늦추고 판단을 해봐도 될 수 있는 이런 식의 신호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가 공급 대책도 또 나올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공급 대책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났다고 보는데 네. 물량은 추가적으로 3기 신도시나 이런 물량들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충분히 더 조정을 통해서 시장에 신호를 줘야 됩니다. 이 13만 2천 가구가 얼핏 보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이 서울이 매년 한 4, 5만 가구가 필요하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통상적으로 한 10만 호 이상의 네. 그런 물량이 이제 필요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경기도와 서울을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죄송합니다. 2기 신도시가 거의 끝나는 네, 마당이고 보금자리 주택이 마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경기도의 신규 택지가 이제 거의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서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서울 경기도의 수요까지 같이 그렇군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물량 확대는 여전히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나중에 또 스튜디오에 모시고 네. 박 의원님 말씀 더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